네,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강의를 맡은 소셜밸런스의 이영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시민권 얼마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그 여권에 대한 가치를 지수화해서 하고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것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한 30위권 정도에 되는 순위에 지금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권에 대한 가치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평가하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시민성이라는 것을 같이 염두에 두게 되는데요. 그런 시민성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완성돼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시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시민, 이게 무엇일까? 라는 고민들에 많이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도덕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성격이 좋은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이런 분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데요. 좋은 시민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에 포함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시민들이 어떤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국가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시민성 그리고 시민의식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 그리고 우리가 바람직한 시민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시민,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시민이 어떠한지, 그리고 좋은 시민인지, 법적인 시민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람직한 시민인지가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이 갖고 있는 사회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그 사회 문제 중에 가장 크다라고 지금 현재 인식되고 있는 건 일자리에 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회 문제로는 주거나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인식되고 있는 사회 문제는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지금 현재의 사회 문제라고 얘기 드렸던 세 가지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10년 후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 후의 사회 문제가 2020년도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 문제보다 더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이나 이제 소득 격차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한 것도 다 보다 더 심각해질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사회 문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존에 법을 잘 지키면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법만 잘 지키면 사회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기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바람직한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시민의 권리나 의무만 강조하던 시기에서 그 관점이 능동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바라보는 형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능동적이고 바람직한 시민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공감이나 연대, 그리고 인권이나 정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책임이나 참여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포용성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왜 책임과 참여에 대한 얘기를 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의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의무나 법적인 책임에 대한 얘기만 담당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만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각박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작은 실수나 이런 내용들을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모습들이 있다면 각박하기보다는 따뜻한 세상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인식들은 사람들의 행동에서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최근에 2007년도와 2020년도에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가 CSES라는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연구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좀 살펴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 불과 2017년도에는 15% 정도의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어요 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55.5% 정도의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어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 57.4% 정도 되는 인원들이 더 많이 투자하겠습니다. 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나타나는 것이 기부나 자원봉사인데요. 기부에 대한 이야기가 2017년도보다 훨씬 더 높아진 57.5% 정도로 증가해야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이제 기부에 대한 얘기가 2017년도에는 기부하시고 계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 기부하시고 계셨던 금액이 24,100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57.5%의 분들이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기부하고 있는 1인당 평균 금액이 61,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더 많이 기부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부하시겠다라고 얘기를 주셨냐면 132,000원 정도까지 기부를 하시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에서 더불어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보시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내용,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30%의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라고 답을 하셨었는데 2017년도에 30%를 하시겠다는 분들의 의견이 2020년도에는 80%가 넘는, 약 50%가 넘는 급성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의 정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시행하겠다라고 했던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이야기에도 단 5시간 정도를 하겠습니다라는 게 2017년도의 의견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9.5시간, 9시간 반 정도를 할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CSES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한 사람이 9시간 반 정도 매달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약 100만 원의 현금을 기부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1000명이 한 9시간 반씩 1년 동안 한 달에 9시간 반씩 1년 동안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산수를 잘 못하기는 하는데 1000명이 100만 원씩 기부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기부를 했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얼마인가요? 10억인가요? 10억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내용이 됩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인원, 전 정확히 몇 명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만들어낼 사회적 가치, 우리가 금액적으로 환산해봐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이런 내용들의 변화가 지금 현재 큰 변화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이제 정부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이런 곳들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민들을 일컬어서 주도성을 가진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제를 내가 풀 거야. 내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주도성을 가진 시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고 목적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내 삶의 패턴이 결정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예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나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건강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마스크 하나에 예민해지고 이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이에요 라는 얘기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작은 삶의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주도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주도성은 현재 자원봉사에서 많이 나타난 것처럼 마스크를 만들기도 하고요. 마스크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화훼 농가에 꽃을 구매해 주거나 아니면 농산물을 대신 구매해 주거나 지금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특성 중에 하나는 이 주도성이 국민들로부터 나올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태안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IMF를 터졌을 때 시민들은 태안으로 달려갔고요. 그리고 IMF가 터졌을 때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시켰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주도성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태안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IMF라는 그 어려운 터널을 굉장히 빨리 졸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이야기 속에서는 결국엔 사람이 답이다.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있을 거다라는 모습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특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직은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이 어떤 세상을 꿈을 꾸느냐,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느냐가 우리가 만들어내가는 세상의 모양을 바로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더 많은 주도성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주도성의 현장에 자원봉사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여러분들이 함께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셜밸런스의 이영동입니다. 제가 오늘 만날 분은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는 배우, 그리고 약간 거친 듯하지만 실제로 속내 깊고 독특한 할머니 캐릭터로 사랑을 받고 있는 김영옥 배우, 우리나라 최고령 배우 김영옥 배우입니다. 나는 최고령이고요. 또 봉사자 여러분들 얘기를 오늘은 좀 주로 다뤄주실 것 같은데 그분들 못지않게 나름대로 가족만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내 주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서 좀 봉사도 많이 했으면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할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좋은 것만 있다는 얘기도 해드릴게.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선생님 처음 뵙는데 뵈니까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건 거짓말이야. 아니, 제가 최고령 배우라고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이야.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제가 이거 최고령 배우 맞으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올해 연세 괜찮으시면 살짝 공개. 저기 우리나라 나이도 84 소띠고요. 1살 고정 먹었어요. 이제 바로 얘기하자면 지금 83이 12월에 오는 거죠. 12월 오는 생이라 만 83. 우리 미국식으로 얘기합시다. 1살이라도 덜 먹었다고. 그래. 이러면 좀 나은가? 요새 네. 코로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건강관리도 되게 어렵고 평범했던 삶하고도 좀 다른데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참 힘들었죠. 여러 가지가 딱 그냥 뭐가 폐쇄되는 것 같고 큰일 났구나 싶기도 하고 노인으로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나를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이건 정말 재앙이구나 이런 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른 삶을 준비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적응하잖아요. 나름대로. 네, 지금 많이 아직도 조심하고 조심해야지만 되지만
또 이 박테리아라는 게 나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더 무서운 병이 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죠. 잘 견뎌내면서 그러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글쎄 준비들을 자꾸 하시면서 그때그때 주의하시면서 뭐 이렇게 맞이하는 수밖에. 그런데 또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또 좀 봐고요. 그건 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야. 조심하는 거. 그렇죠. 맞아요.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온 지 거의 이제 10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가 아직 적응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걸 제가 살짝 살펴보니까 배우로 64년을 사셨더라고요. 한 사람이 살아온 보통 그 정도 일생을 살아오셨는데 배우로만 64년의 그 연기 생활이 네. 나는 일주일이 하루같이 지난 것 같아요. 와. 드라마 하면은 연속극을 하면은 일주일을 위해서 이제 대본 나가고 연습하고 그러고서 녹화하고 일주일 나가고 일 연속 네. 뭐 주말 연속 이런 걸 하면서 근데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일주일을 하루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매이는 거 같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또 가정 돌봐가면서 하여튼 뭐 얘기가 또 많을 테니까 64년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라겠네요. 아니 그 60년 넘게 연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었던 거예요?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하죠. 네. 뭐 똑같아 대표님도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꼭 될 것이다 계획을 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려니와 뭐 다른 분들은 좀 나도 큰 맥락에서는 어떤 거는 계획을 했겠지만 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돈을 모으고 뭐 이런 준비를 했겠지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 살아간 것 같아요. 그렇듯이 그랬는데 단지 이제 내가 한 30대에 할머니 역을 많이 하고 이제 이러면서 37, 8세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내가 한 55세쯤이면 은퇴를 하겠지, 해야겠지. 많이 늙은 걸로 생각이 돼. 벌써 37, 8에 내가 아주 장년이 돼서 늙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게 참 슬펐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몰라. 시작했던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시작했던 계기는 글쎄 내가 뭐 이렇게 뭐 사물을 그냥 보지 않고 이렇게 뭘 재밌어하고 남의 얘기 즐겨하고 뒷얘기 다 들으려고 그러고 어려서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으셨나 봐요. 글쎄 그게 호기심인가 뭐 관심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천하지. 왜 남의 얘기 알고 싶어 그렇게. 근데 지금도 좀 그래요. 그렇긴 한데 그런 것이 있던 거고 또 아버지가 좀 한량기가 있으셔서 어머니는 전혀 내가 얘기했지만 그런 끼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뭘 집안에서 뭐 똥똥똥하고서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혼자 하면서 나도 뭐 그때부터 이렇게 흥이 있어서 춤을 출 줄 몰라도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도 그런 끼가 있다고 그러면 어머니는 전혀 없는 분. 그런 속에서 아버지 때문에 좀 그랬는데 구경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서 보고 그 연극 구경 뭐 이런 거 하면서 내가 배우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이만큼도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용기. 내가 배우가 되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을 못한 거지. 나는 배우 같은 것만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고 아주 어려서부터도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는 좀 곤란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그냥 시집가면 편안하게 그냥 가정생활하는 그런 것만 꿈꿨어. 그러니까 아주 진부한 생각이었지. 근데 보니까 선생님이 살아오신 얘기들을 뭐 이런저런 매체들 살펴보다 보니까 직업도 많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연극만 배우만 하신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배우 좋게 얘기해서 아나운서도 하고 성우도 하고 연극 배우 무대 위의 배우도 하고 이제 성우도 하면서 텔레비전 탤런트가 된 거 아니에요? 6가지나 되네? 그러니까. 왜 하다는데 그러나 그건 다 다른 직업이 아니고 뭐 보시다시피 맥락이 같은 거 아닙니까? 다 연기를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다 넘나들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게 다 나 연기하는데 보탬이 됐지. 저기 뭐야 마이너스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어떤 후배들이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촉이 안 와서 영 표현을 못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흉내만 내다 많은 배우가 많고
내가 무슨 잘난 척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고마운 거는 내가 뭐 어떤 DNA를 받았든지 네. 촉이 조금 좋은 그쪽으로 좋은 DNA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해요. 그때부터도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은 잘했다고 그러면 네, 무조건 네. 잘했다고 하면 좋잖아요. 뭐든지 칭찬을 뭐 곰도 죽을치게 한다고 그렇듯이 칭찬이 나를 어느 날까지 이렇게 자꾸 올라오게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한마디 곁들여 얘기하면 지금까지도 칭찬이 좋고 어쩔 수 없대. 그 저희가 이제 실제로 자원봉사 관련된 얘기를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중에서 제가 들었던 지금 주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용기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면 뭔가 좀 해도 괜찮아 뭐 이런 느낌도 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저런 걸 시도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최근에 네.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나의 가치를 자꾸 돈으로 책정하거나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뭐냐 이런 거보다는 자꾸 돈에 집중하는 성향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외신 많죠. 네, 네. 그게 99%지고 솔직히 네, 네, 말해서 네. 1%가 참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저기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 아까 얘기하셨듯이 용기가 없어서 못할 때도 있고 내가 보니까 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모든 것이 갖춰져 가지고 금전적인 거나 뭐 모든 게 다 된 상태에서 하는 분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 거를 나누면서 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잠도 덜 자면서 모든 걸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못해 이러는 것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덤벼드는 것이 용기죠. 그것도.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네.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볼 때 물론이죠. 이걸 내가 이만큼 하니까 여기에 대한 값어치가 꼭 경제적으로도 따라와야 되고 뭐 이거는 다른 것이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접어두고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어떤 꼭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한 거. 근데 그것이 정신적인 가치는 있어요. 솔직히. 그럼요. 그렇잖아요.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셨으면. 그래서 내가 조그만 중에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더 기쁠 때가 많거든요. 그것이 바로 봉사하는 정신 아닐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많이는 네. 못해도 내가 내 근처에서라도 갇혀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래요. 뭐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는데 네. 밥을 먹자 그러면 후배도 뭐 보면서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좀뭐 그럼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합니다만 또 자원봉사라고 나와서 진짜 저기 뭐 난 바빠지고 그런 데서 많이 봐. 이렇게 네네. 그 노숙자들 분들 네. 저기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우리 집안에서도 그런 걸 하는 거 있었어요. 그 평창 뭐 올림픽 할 네네. 때 가가지고 이제 또 이제 언어가 돼서 이제 그 외국 사람하고 네, 통역해주면서 통역해주는. 통역도 네. 해주고 그런 것도 자원봉사를 네, 하는 거. 그렇죠. 그거 뭐하러 하냐 남들이 아니면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상 말로 맞아요. 그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왜 밥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네. 그건 장난말이고 네네. 그렇게 가치관을 두면은 자원봉사 못하지. 근데 자기가 너무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그 국도 주고 밥도 주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죽겠으면서 하는 때에 그 애들이 받아 먹으면서 그 포만감 네. 보는 걸로 힐링하는 걸 보면은 저거구나. 그리고 내가 보면이 빠지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로 늘 주의 깊게 보죠. 제가 자원봉사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 용기 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 용기를 마지막에 용기를 못 저걸 내시는 내가 거. 어떻게 이러는 거고. 그쵸.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80세에 래퍼 도전을 하신 걸 알았어요. 그거는 억지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전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내가 이제 장난으로 까부르고 노래도 하고 그런 데는 소리는 들었겠죠.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는 한다는 거 아마 들었겠죠. 그리고
그런 데에서 이제 누가 알아가지고 참 뽑아내기도 잘한다 그러긴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99%도 아니야. 1% 장난했을까?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랩을 내가 이제 네. 좀 알아갔다는 거.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이 먹어가지고도 그거를 했고 뭐 어쩌고 이렇게 뭐 도전했다고 생각하시고 용기 냈다고 생각하시고 그래 그렇게 간접적으로 해도 그래 줬다는 거는 참 내가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내가 또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토크를 하는 네. 것도 그렇고 하자고 그러면은 네. 좀 나를 달리 봐주는 거. 음. 근데 사실은 그거 속임수인데 뭐 이렇게 잘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요새 제가 이제 자원봉사 쪽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 조금 고민스럽고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젊은 친구들은 자원봉사를 잘 안 하는데, 이제 뭐 90대 넘으신 이제 어르신들은 또 자원봉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90대에 하신다는 건 나도 좀 놀랄 일인데, 90대 그러면 내가 지금 83세, 우리 저거로 이제 되는데, 만으로 90세 때 건강하다면 네네. 또 그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만 있다면 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정말 정신이지. 음. 이 어른이 하시는 거는. 근데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90세에 이걸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한 것도 나는요 내 나이에도 친구들 보면요 다 어기적거리고 못고 없고 막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훈련이거든 이것도. 네네. 여기서 저기 좀 가는데 내가 일어나서 움직여야겠다. 그리고 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많아요. 네. 그렇듯이 참 말씀드리면 어르신들 그냥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그러시면은 좋을 것 같아. 사실 자원봉사가 어려운 분을 돕는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그 모습의 내면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림들을 좀 볼 줄 알면 네. 뭔가가 좀 더 많이 이해될 그럼요. 거고, 근데 그 경험을 해보면 뭔가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도 좀 될 것 같아서, 그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코로나19라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대외 활동하기도 힘들고, 그치. 근데 자원봉사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네, 오히려. 참, 근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게 되게 궁금한데, 네.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뭐 이런 걸 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나는 얼마 전까지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막 봉사 많이 하고, 남을 옆에 사람 많이 돕고 이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나 뭐 유럽 쪽 이렇게 보면, 유럽 쪽은 모르겠어.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그렇죠. 신지라든지 뭐, 저기 하면 자기 몸을 희생해서까지 이렇게 네, 네. 뭐 하고 이런 게, 일본이 이제 좀 그런 게 조금 아닌 것 같고, 우리 왜 그 뭐 누구지 누구지 그 저 열차에 뛰어들어서 저기 안에 이현수? 아니 김현수인가 아니 뭐야 네,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한국 네. 아이들이 그래서 맞아요. 너무 자기 목숨까지 갔잖아요. 네, 네. 잘못.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놀랬다는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데가 있었구나. 차츰차츰 알아가는 게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런데 그 혼자에 와서 느끼는 네. 거야. 참 많이 우리가 세계도 돕고 있는데 내가 몰랐지 않나. 우리 인생은 그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좀 이악스러워졌던 것도 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너무 무슨 아는 척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그때 생각은 해봤어요. 나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양상이. 근데 이런 나쁜 상황에 있을 적에 이런 현상이라면 참 너무 좋은 현상 아닌가요? 고맙고. 너무 그럴 그렇죠. 수 있으면 너무 정말 좋으네요. 아까 전에 그 일본 열차 구해주셨던 그 한국 청년 이름이 이수연이다. 이수연. 네, 그래. 아유 이수연. 그러면 네. 이수연. 아이고 정말 걔도 아름다운 청년인데 정말 나는 볼수록 그때 보면 핑 하더라고 내가 마음이. 선생님 가끔 이제 일을 하시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시거나 아니면 또 일에 약간
타이밍적으로 쉬는 시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새 코로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자몽 사고 싶은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잘 자몽 사고 싶은 그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리면 될까? 선생님이 다음 작품 준비하시면서 마음 다스리는 그런 노하우를 조금 담아서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나는 그냥 지금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마스크하고 청결하게 하면서 나가서 정리에 따라서 어디 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대로 일단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저희도 뭐 그런 적은 아니지만 노는 장소도 이제 놀러 가지고 이러는 건 못하는데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게 마스크하고 가고 식당수도 이제 전부 이제 그 문화가 달라졌잖아. 네, 들어가면서 열재고 뭐 이거 하고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 마스크가 꼭 그냥 그 비문이 막 들어오면 안 되는 거, 귀에 딱 맞는 거 이런 헝겊으로 그냥 하면 안 되고 물론 그런 거 딱 지키면서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시라고 그러고 싶어. 그게 더 좋으니까. 맞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몸이 근질근질한 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이걸 열심히 퍼서 날라주시면 다른 데 공유해 주시면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네.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늘 하잖아요. 근데 늘 하는데 생각만 한다고 이제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까. 뭐 지금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걱정들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출이 안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주시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조금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제가 힘이 될 만한 뭘 가지고 있지 못해서 얘기가 중구난발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영업자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음식 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많이 줄었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당신네들이 바꿔가지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거 무슨 뭐 별걸 다 그래갖고 더 원청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돌파구를 찾아야지 본인들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보면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까 하는 게 있고 우리들 청년 참 실업자가 너무 많은데 나는 그거 너무 가엾고 속상하고 그러는데 그냥 손 놓고 아무 데서도 나를 벌려서 이렇게 데려가고 뭐 물론 그것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지만 근데 또 대기업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제 그 생각이 꽂힌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는 뭘 해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어디든지 가서 그야말로 옛날에 왜 그랬잖아요. 돌 날르고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그 건축하는데 갔다 와봐라. 딴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듯이 그런 아주 마지막 끄트머리 일까지라도 내가 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에서 빠져가지고 좋은 것만 고른다면은 한번 그냥 경험으로 지금 미스터 트롯들을 보세요. 멋지고 막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유지강이나 뭐 이런 애들이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 많어. 나중에 저기 트랙터 운전사를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노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 같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이번에 요거 안 되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거 하면서 그 사람이 또 딴 근육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 이런 돌파구리도 찾아봐야겠다 하면 뭐든지 도전해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뭐 도전뿐이 아니라 자기가 목을 찾아야지. 그래서 놀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 어딜 가든지 일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하나 비하 발언을 하자면 너무 편한 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편한 것만 하면서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은 뭐든지 어려움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 좀 좌절하지 말고 돌파구를 찾아봐라. 자꾸 숨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해라 하고 싶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요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응원하는 것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각각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네. 힘내라, 기운내라 이런 것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무엇인가를 좀 시도해 본다라고 했을 때 뭐 비용에 대한 얘기를 차치하고 자원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도해 보면 어떨까, 경험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도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해보는 것도 이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한다는 자체가 자원봉사를 받는 분들이 참 최하인데 너무 많으시잖아, 보면. 그렇죠, 어려운 그렇죠. 그런 걸 보시면서 깨닫는 것도 많을 테고, 부모 밑에만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보러 오지도 못하면서 무슨 자원봉사에 또 이러는 부모도 계실 거야. 네, 근데 네. 그런데 부모들도 참아주시고 한번 내던져 봤으면 좋겠어, 몸을. 그런 거에서 자기가 하다 보면 길이 생기죠. 그래요. 그렇듯이 근데 그이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건축 탐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집을 자기들이 좋은 집을 짓고 살면서 그 행복한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가려지지 않고 다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착해 보이고 좋아 보여. 그렇듯이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나와서 나는 그런 걸 잘 봐. 이렇게 보면 다 뭔가 땀을 흘리는 속에 즐거움이 있더라고.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뭔가 저것이 뭘까? 내가 뭔가 조금씩 알아가고 알 것 같으면서 나도 아직은 그냥 그 상태입니다. 알죠? 내가 조금 좋은 일하고 내가 기쁜 거를 느낄 때가 많으니까 그걸 거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거를 지금 접하면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나는 존경의 영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게을리하지 마시고 정말 더 이렇게 홍보해서 나도 좀 그런 쪽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일조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 이제 활발한 활동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에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선생님 주셨던 말씀들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알라바마로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같이 이동을 하던 중에 6살짜리 꼬마아이한테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바꾸려고 애쓰던 그 타이밍에. 그랬더니 그 꼬마아이가 한 10시간 막 이렇게 걸었는데 몸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은 쉬고 있답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선생님 말씀 속에서 엄청나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려 내가 막 이렇게 행복을 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래. 몸은 그래. 맞아요. 아까 내가 한 얘기가 다 그거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뭔가를 했는지. 너무 잘해주셨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우울라라 세션입니다. 네, 정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또 병마와 싸우신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특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울산광역시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울산이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깨끗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대신해서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요. 아름다운 울산광역시를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화이팅 해볼까요? 화이팅 한번. 화이팅! 자,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화이팅! 울란스테이션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가수 신유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빡빡한 2020년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울산은 오늘도 따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자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 브랜드 베스트 울산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여기 있어도 울산뿐이고 저기 있어도 자원봉사자 여러분뿐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뿐이고 나무꾼 두바퀴 물레방아의 가수 박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울산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울산 자원봉사자 여러분 건강히 울산을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저 박구일이 울산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파이팅!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정입니다. 정말 우리 중에 누구도 예상 못한 어떤 위기에 각박한 그런 2020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저희가 더 따뜻한 2020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힘을 주신 만큼, 도움을 주신 만큼 저희도 여러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자 여러분 파이팅! 안녕하세요. 가수 김범장입니다.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자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행복 브랜드 베스트 울산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서른도입니다. 울산에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정말 이 추운, 요즘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처럼 이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도 힘들고 힘든 이때 정말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멀리서 정말 여러분 그 노고에 응원을 보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울산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원봉사자 여러분 때문에 울산이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 하세요.